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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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옆에 레오가 있는데 레오가 가끔씩 아니야. 계속 줄 조금 계속 줄곧 낑낑낑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어 가지고 뭐 별거 아니니까 너무 예 신경 쓰지 마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라이브입니다. 네, 앤님 지금 라이브입니다. 예. 지금 라이브고 머리가 제가 오늘 여기 머리를 하나도 안 만지다가 라이브 한다고 해서 급하게 머리 감고 급하게 머리를 만졌어요. 일단 옷 보시면 오늘 이거 애들 다 물어뜯는 건데 오늘 좀 편안하게 있다가 회사 가서 걔들 운동 좀 시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대충 있었는데 '앗 라이브다.' 하고 머리만 대충 이렇게 감고 좀 만졌습니다. 예, 레오 있어요, 레오. 레오가 제가 중간에 레오를 데리고 급하게 밖에 좀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그 소변을 잘 조절을 못 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좀 소변을 이렇게 좀 흘릴 수가 있어요. 예. 그냥 흘려요, 이렇게. 흘려서 중간에 낌새가 이상하면 여러분들도 알려주세요. 제가 이게 하다 보면 레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낌새가 아이 아파라. 낌새가 이상하다 하면 알려주세요. 데리고 나가게. 이거 오줌을 막 싸요. 예. 예, 매주 라이브 합니다. 예, 매주 라이브 해요. 네. 예, 오늘 주제가 있어요. 오늘 웬만하면 제가 주제 안 하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하루에 반려견의 먹이를 몇 번 줘야 되나? 몇 번 줘야 되나?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얘기를 해 보기도 하고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럴게요. 우리 레오야 잠시만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선 제가 우선은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캔넬을 중고 캔넬이라도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몇 분이 이렇게 좀 연락을 주셨는데 날짜를 잡았는데 제가 그 날짜가 그 날짜가 좀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일정을 좀 변경해야 됐어서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변경도 안 하고 그날 당일날 안 가지러 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날짜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캔넬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몇 분은 그래도 작은 캔넬이라도 이렇게 좀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선은 제가 캔넬들이 여러 개 있고 큰 자이언트 캔넬이 좀 필요했었어서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거절을 좀 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보시면은 레오가 여기 보시면 다리가 꺾이잖아요. 이제 오늘 요즘에 컨디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얘. 원래 고개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컨디션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레오야. 예, 여하튼 네, 감사합니다. 캔넬. 우리 판교에 사시는 우리 이름이 뭐였더라 그 반려견? 하여튼 그 보호자님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한번 여러분 글 좀 한번 읽어볼게요. 김재현 님은 저희는 자율급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강아지는 가족들이 저녁 먹을 때 같이 먹더라고요. 아니면 밤늦게 먹거나 그러고요. 다른 때는 특별히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자율급식을 되게 좋은 급식 방법이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급식 방법이 필요한 개들이 있었어요. 먹이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좀 건강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이 자율급식이 음식에 대한 풍요가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좀 또 불안을 느껴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반려견들한테는 그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좀 가르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반려견들한테는 자율급식을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자율급식은 보호자님이 그냥 이렇게 떠 놓고 이 반려견들이 좀 이렇게 그 자유롭게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그 돈을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싱크대 서랍에 이렇게 넣어 놓고 "야 얘야 돈 여기 있으니까 쓰고 싶을 때마다 갖다 써." 이제 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해요. 아니 무슨 아이들을 돈으로 지배할 것이냐? 돈으로 지배되실걸요? 돈으로 지배되실걸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돈이라는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돈을 아껴 쓰는 것도 매번 가르쳐 줄 것이고 씀씀이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고 또 경제관념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 한 10,000원 주고 뭔가를 샀는데 그거를 한 2번 쓰고 버리고 또 다른 걸 산다는 거야. "야 너 그거 아깝게 왜 그래? 좀 아껴 써야지." 아닌데? 싱크대 서랍에 돈 많은데?" 이제 라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경제관념이나 아니면 씀씀이나 아니 기본적으로 이 돈을 아끼고 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근데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반려견이 있을 때 심지어 먹이 하나하나를 제 손으로 줘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거 좀 드세요. 요거 좀 드세요. 제발 좀 이거 하나만 드셔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밥그릇으로 주는 걸 안 하고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주면서 저는 약간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서 얘가 나한테 와야지 줘요. 근데 대부분 주죠.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오질 않으면 그날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율급식은 건강한 반려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죠. 예.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뒤에 레오 발 깨물어요. 맞아요. 지금 레오가요. 어 저기 이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알레르기가 엄청 심해요. 알레르기가 엄청 심하고 또 통증 관절에 관련된 통증들이 좀 많아서 계속 긁고 핥고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약까지도 먹을 정도로 많이 핥아요. 아주 많이 핥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쪽은 살짝 괴사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게 됐어요. 되게 많이 아파요. 음. 이거를 보시라고 하는 게 좀 죄송한데 이건 보실 필요 없는데.
계속 그러네. 저게 좀 심해. 이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 약 먹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좀 그럴 거예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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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오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여기 저 허리 중간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 관절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회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얘는 그 유턴이라고 하나? 이게 도는 거 있죠. 그게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 돌려면 되게 크게 돌아야 되고 또 뒷걸음을 못 치죠. 뒷걸음을 아예 못 치면 뒷걸음이 뭐 생각도 안 하죠. 얘 뒷걸음을. 네. 예, 많이 아파요. 그렇다 보니까 체중 관리도 좀 계속하고 있고 운동을 할 수 아이 운동이라는 거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젠. 예, 요즘에도 회사에 우리 훈련소에서도 훈련소에 안 데리고 가는 게 못 데리고 가죠. 차에 타는 것도 힘들어하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엎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만 이렇게 살랑살랑 다니고 저녁에 이렇게 저랑 이렇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자율급식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희님이 새끼 강아지인데 밥을 정말 급하게 먹어요. 먹여도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심하면 똥까지 먹거든요. 병원에서 주라는 만큼 줬는데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야,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강아지들의 식욕은 축복이에요. 축복. 강아지들은 먹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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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 해야지 강아지인 거예요. 네. 5초 만에 먹었다. 뭐 10초 만에 먹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를 억지로 많이 줘서 그 배고픔을 없애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충분한 양이라고 하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추천 아니면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 식욕을 이용해서 공부를 좀 가르칠 수 있어요. 앉아, 엎드려, 방석, 하우스 뭐 여러 가지들 너무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식욕은 아이들한테 호기심과 같아요. 호기심이 없는 아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 불행하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죠. 강아지한테 식욕은 곧 뭐 아이들로 비교하자면 좀 호기심 같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아셨죠? 그리고 그 배고픔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양실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한 상태인데 배고파함을 느끼는 거죠. 그 배고파함은 학습의 동기란 말이에요. 꼭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유지시켜 주세요. 아셨죠? 좋은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엄청 불행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호기심은 물론 식탐도 없습니다. 그저 그 마음 공감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나이가 좀 있나요? 아니면 좀 아픈 데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길핀 언니는 24시간 배고파하는 비글은 우째요. 이 좋은 거죠. 24시간 호기심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든 계속 가르쳐 주고, 운동시켜 주고, 먹이 주면서 가르쳐 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배불러. 나 이제 그만 먹을래는 걔한테 있으면 안 돼요. 걔한테 배불러.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 이건 걔들한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배가 빵빵하게 먹여?
그러면 이틀 굶겨야죠. 에이 농담이고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먹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료만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음식을 배 터지게 한 먹이고 이틀인가를 굶기고 그러니까 굶긴다라는 게 아니라 뭐 간헐적 단식 같은 건데 그 이틀에 한 번인가 3일에 한 번인가를 주는데 폭식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 야생의 개들의 식사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쓰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야생의 개들은 오래 못 살아요. 한 7세 정도까지밖에 못 살아요. 여하튼. 그게 좋은 방법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쓰지 않아요. 그 방법을. 여하튼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코로 밥그릇을 미는 행동은 무슨 뜻인가요? 중요한 건 밥그릇에 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코로 미는 건 벌써 배는 충분히 찼는데 몇몇 개체들 중에 그 축척 본능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축척 본능은 많은 동물들에게 없어요. 특히 개들한테 전부 다 이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 개체들에게 음식을 땅에다 숨기거나 좀 이렇게 좀뭐 이게 뭐라고 가려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개체가 몇몇 있어요. 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코로 미는 게 아니라 주변에 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흙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미는 게 아니에요. 그 덮는 행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불안할 때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는 해요. 축척을 하려는 것은 내가 이거를 지금 배는 부르나 나중에 또 먹고 싶은데 누가 훔쳐갈까 봐 불안해서 숨기는 거고. 두 번째 이 불안은 그 집안의 안정과 안녕이 불안전하다라고 느낄 때예요. 이 안정과 안녕의 불안전은 뭐 학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한 결핍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적극적인 관심이나 아니면 개입의 정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요즘 반려견들은 보호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네, 여하튼. 그래서 코를 미는 행동에는 불안이 주 원인인데 그 불안이 이 먹이를 좀 더 아끼고 축척했다 나중에 먹고자 하는 그런 불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먹이와 상관없이 그 집안의 전체적 분위기가 불안할 때 이런 행동도 한다. 예, 그거는 한번 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좀 답을 찾지 않을까. 어, 닐리 님이 12시간 간격으로 2번 주는데 괜찮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저번 회차인가 저저번 회차인가 개는 훌륭하다 해서 밥 주는 횟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성견이 되면 하루에 한 끼만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호자분들이 말도 안 된다. 2끼는 줘야 된다. 3끼는 줘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따지고 보면 저는 하루에 한 20끼 정도는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반려견들에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뭐 레오가 하루에 먹을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하루에 먹을 양인 거야. 여기에 사료가 가득 있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주나 2번으로 나눠 주나 사실 똑같잖아요. 하루에 먹는 양은.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요렇게 잡고 교육을 하면서 하루 종일 주기 때문에 사실 뭐 10끼가 될 수도 있고 뭐 30끼가 될 수도 있고 모르죠. 뭐 더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요만큼을 줘야지라고 하는 양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수시를 주기 때문에 하루 한 끼라고 하는 개념이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성견은 하루에 한 끼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근데 조금 여기가 좀 약한 친구들은 두 번으로 나눠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공복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공복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개들 공복토를 하는 비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개들은 그냥 공복토를 거의 하지 않아요. 많이 주거나 자주 줘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란색 토는 어떤 걸까요? 또 노란색 토와 흰색 토가 있습니다. 노란색 토는 이 위액이 나오는 거고요. 흰색 토는 이 가래, 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침이에요. 노란색 토는 정말 위액이 나오는 거고, 그 위액이 나오면 처음에 한번 좀 해볼게요. 이러면서 하는 것을 저도 제가 하면서 제 얼굴을 봤는데 별로 안 예쁘네. 죄송해요. 이게 고개를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공복토를 할 때 보통 요렇게 해요. 근데 이제 흰색 토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약간 소리가 나요. 그러면 흰색 토가 나와요. 보통 우리도 좀 역류성 식도염을 좀 앓고 계신 분들은 좀 저녁에 뭔가를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위액이 이렇게 올라가서 목을 좀 다치게 하고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흰색 토만 보통 하지 않아요. 노란색 토를 하고 그다음에 흰색 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위액이 목을 좀 살짝 스트레스를 주니까 흰색 토를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위액이 분비가 될까? 위액이 왜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될까? 이거 내가 약간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인가? 그치. 이건 선을 좀 넘는다. 여하튼 이게 건식 사료만 주로 먹는 개들은 많은 양의 위액이 필요해요. 이것까지만 말할게요. 네. 건식 사료 절대 나쁘지 않아요. 저도 건식 사료를 줍니다. 저도 건식 사료를 주고 생식도 주는데 이거는 한 끼 먹는다, 두 끼 먹는다, 좀 위액을 먹는 걸로 누른다 하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거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의사님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수의사님들이 15끼를 먹여라 하면 15끼를 주십시오. 새끼를 줘라 하면 새끼를 주시고, 네, 수의사님 공복토가 너무 걱정이시면 수의사님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안 먹으면 위액도 줄어듭니다. 자율급식이 좋지 않아요. 건강한 일반적인 반려견들이라면 보호자님들이 주는 그 밥을 감사히 여기게 하고 주십시오. 아셨죠? 예, 꼭 그렇게 주세요. 예, 레오가 낑낑거립니다. 우리 레오는 괜찮아 레오. 아이고야, 너 많이 안 좋네 다리가. 예, 피부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좀 낑낑거려요. 레오야, 예. 저는 이거를 몇 년째 듣고 있어요. 네. 이 스테로이드를 줬는데 이 스테로이드가 내성이 생긴다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점점 조금씩 더 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듣기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스테로이드 먹어라. 스테로이드 먹어가지고 조용히 좀 덜 간지러우면은 좀 더 낫지. 라는 마음에 스테로이드를 줬어요. 4알씩 주고 있어요. 4알씩. 수의사님이 혹시 계시면 알 거예요. 4알이면은 적지 않은 양을 주는 건데 4알씩 주고 있어요. 네. 여하튼 네. 좀 더 볼까요?
오늘은 저기 급여 반려견 이제 먹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읽어볼게요. 백창훈님, 레오 나라 지키느라 몸이 많이 상했네요. 그게 굉장히 고된 일이래요. 그 수색 작업이 그 산 이런 걸 수색하잖아요. 굉장히 고된 작업이래요. 굉장히. 그냥 보통 개들이 이런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축구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들처럼 운동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긋지긋하잖아요. 축구 가끔씩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얘도 그냥 산에 산책 간다라는 느낌으로 갔던 게 아니라 정말 업무를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고되고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그죠? 한번 수색 나가면. 네. 그레이트맨 님이 새끼 때는 몇 번 줘야 되나요? 우선 이게 좀 다양할 수는 있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는 한 4끼를 정도 4끼 줍니다. 4끼 줘요. 3개월 때까지는. 한 4끼 주죠. 이제 3개월이 넘어가 4개월 때부터 3끼를 줍니다. 이거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 4개월 때부터 한 8개월 때까지, 저는 6개월 때까지만 주는데 그때까지는 3끼를 줍니다. 근데 8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2끼를 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요.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정도만 돼도 성견에 근접했기 때문에 12개월 정도가 됐을 때는 한 끼를 줄여주고요. 뭐 레오처럼 이런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2끼를 줍니다. 그러다가 24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형견 기준이에요. 24개월이 지나면 그때 한 끼만 줘도 충분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끼분을 교육하면서 수시로 조금씩 주기 때문에 좀 뭐 수십 끼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반려견 아기 때는 적은 양을 작게 주시는 게 좋아요. 유주님, 장이 안 좋은 노견은 하루에 몇 번 주나요? 저 정말 제 반려견들의 장에 관련돼서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 이 레오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경찰 있을 때 공직 생활할 때 맨날 설사했대요. 맨날 설사했대요. 제가 이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근 3개월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이 설사를 좀 잡아주려고. 이게 이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반려견이 설사하죠? 그러면 진짜 막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날 기분이 막 안 좋아. 막. 예쁜 응가 보면 막 기분 좋아. 막. 똥봉투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저분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응가를 딱 짚고 응가가 좋으면 저는 한번 꾹 눌러봅니다. 그 건강한 똥의 그 질감을 살짝 느껴보죠. 지저분하다. 근데 그만큼 전 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장에 관련된 유산균들 많이 주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모델로 하고 있는 유산균이 있어요. 말 안 할게요. 우리 깔끔하게 합시다. 근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그거 꾸준히 먹이고 있고 장 안 좋으면 몇 끼로 나눠주는 것보다 정말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유산균이든 뭐 관련된 약이든 저 이거 정말 엄청 신경 써요. 이게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사료의 퀄리티 뭐 프리미엄이 있고 뭐 슈퍼 프리미엄이 있고 뭐 이거 있잖아요. 등급들이 등급이 가끔씩 무용지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반려견의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뭔가가 첨가됐다라는 사료를 봐도 그리고 저는 생식을 많이 주잖아요. 생식하고 사료하고 같이 주는데 생식을 줘도 저는 유산균을 꼭 넣어 줍니다. 옛날에는 반려견 유산균이 안 나올 때는 비오비타 이런 것들을 줬거든요. 아니 사람 애기도 주는데 얼마나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요즘에는 비오비타보다 훨씬 비싼 반려견 전용 유산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주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솔직히 그거 한 조그만한 거에 하여튼 비싸요. 비싼데 좋아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쓰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조금 있어요. 네. 하하 황윤경님. 잠깐만요. 김용태님. 자율배식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 별로라고 생각하죠. 자동 배식기를 왜 쓰냐고. 아니 배식기를 써야 된다면 아니 뭐 왜? 왜 써? 아니 저걸 쓰려면 개를 왜 키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 급식기, 자동 배식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난 내가 주고 싶은데.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반려견이 끼니를 굶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니 집을 오래 비우면 개를 왜 키워? 그러면 너무 좀 바쁜 시즌이면은 좀 호텔에 맡기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늦는 날 굶을 수 있죠. 좀 굶었다가 이따 주면 되죠. 뭐 어때요? 나도 오늘 점심 굶었는데 아니구나. 저녁을 굶었구나. 어. 굶는데 뭐 어때요? 개들의 사냥 성공률이 굉장히 적어요, 야생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폭식하는 애들이에요. 왜? 사냥 성공률이 적어서 매일매일 몇 끼를 챙겨 먹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 배식기는 아, 네, 그렇습니다. 두빈나래님, 저희 애긴 디스크라 못 걸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이게 그 해외에선 우리나라는 좀 사실 우리나라보다 해외의 그 병원비, 동물 병원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려견들 암 생기면 그래도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비싸요. 반려견 항암 치료 엄청 비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저 다우리 할 때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 150만 원씩 썼거든요. 그거를 24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인가. 근데 그쵸. 수천만 원이잖아요. 비싸죠. 근데 해외에서는 반려견 항암 치료를 하는 개들을 본 적이 없고 또 한다는 경우도 없었고 뭐 억만장자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못하죠. 혹시 미국의 반려견 항암 치료 비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써주세요. 말도 안 될걸요. 예, 여하튼 왜 내가 항암 치료 얘기를 하지? 잠깐만. 제가 또 오늘 피곤해가지고 기억을 좀 깜빡했네. 잠깐, 내가 왜 항암 치료 얘기를 했지? 맞다. 디스크. 여하튼 이게 해외에서는 그래서 아픈 개를 데리고 병간호하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라고 하는 좀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워낙 아픈 개를 관리하는 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일반 보호자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 안락사의 비율이 좀 많다고 합니다. 예. 안락사의 비율이 실제로 많다라고도 하고 어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했다고 해야 될까? 지금은 '아 아니야 그래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레오가 못 걷기 시작하고 누워만 있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했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38 킬로인데 얘를 맨날 안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뒷다리가 좀 많이 진짜 많이 안 좋거든요.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해외에서는 요런 경우에 좀 못 걷고 그러면 무엇이 행복일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쪼끔 정서가 다른 건지 환경이 좀 다른 건지 또 거기는 동물병원이 멀어요. 우리 그냥 강아지 안고 이렇게 가 가지고 한 사거리 한 번 건너면 동물병원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예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죄송합니다. 네. 쿠국 매니저님 강아지한테 생닭을 주면 안 되나요? 이것 좀 예민할 수 있어서 피하고 싶은 말이기는 한데요. 그 이게 인스타에 아니면 인스타가 아니어도 좋죠. 여기 이걸로 보여 드릴까? 아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하시는구나. 우리나라는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좀 찾아볼게요. 해외 것들 좀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거든요. 이게 안 보 이거. 오리. 그 메추리 껍데기 그대로 주죠. 그죠? 메추리 껍데기 그대로 주죠. 또 레오 나갈래? 잠시만요. 이건 땡스기빙 데이에 자기 개한테 이게 줬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좀 징그러우실 수 있는데 닭의 대가리까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좀 징그럽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좀 많이 예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이 줘요. 생닭 정말 많이 줍니다. 네. 정말 많이 줍니다. 그 생닭 먹이지 말라고 하죠. 예. 생닭 먹이지 마세요. 예 먹이지 마시는데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여기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그 많이 여러분들 충격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많이 충격 받으실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수의사님들이 좀 외국 수의사님하고 한국 수의사님들하고 뭐 견해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니 근데 이 색깔이 왜 이렇게 됐지? 색깔이 이걸 좀 이렇게 내 손바닥 좀 봐 봐라.
색깔 들어왔다. 네. 여하튼 저는 사료도 먹여요. 또 생식도 먹이고 그 생닭 저 먹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그 좀 약한 반려견들이라면 그냥 주지 마세요. 사료 주세요. 괜찮아요. 네, 내 강아지를 잘 알고 있는 수의사님께 가서 여쭤보시고 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그 한 가지 정보에 몰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 생식의 이 세상은 여러분 저 생닭 주면 안 된다는데요. 뭐 큰일 난다는데요. 뭐 이제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좀 왜 그러냐? 왜 그러지? 아니 뭐 정말 왜 저러냐?"라고 사실 하거든요. 예. 이게 저 우리나라는 생식이 아주 이거잖아요. 근데 많이 먹여요. 그것만 먹이겠어요. 많이 먹여요. 많이 먹이고 근데 조심히 잘 먹이죠. 어떤 개들은 실제로 저 익히지 않은 고기를 흡수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 반려견에게 맞다면 먹어야죠. 저는 내장을 못 먹어요, 저는. 그저께도 낙지 먹으러 갔는데 전 낙지 머리를 못 먹어요. 낙지 다리만 먹고 낙지 머리에 내장 있고 막 나 뭐 아우 못 먹어. 저 못 먹어요, 그거. 근데 아내가 좋아해요. 신기하죠? 우리 아내 미국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내가 좋아해. 그냥 다리만 먹는 거예요, 다리만.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죽었다 깨 난 선지도 못 먹는다니까, 선지도. 그래 내장탕을 못 먹어요, 저는. 뭐 이상해. 여하튼, 여하튼 여러분들이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시되 그런데 정보를 막지는 마세요. 정보는 흡수하십시오. 정보는 흡수하시고 거기서 보호자님들이 취득해야 되는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그 정보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생각 안 돼! 라고 할 필요 먹이네? 나는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이면 되지. 라고 하면 되니까. 그죠? 어떤 분은 사료는 안 좋아! 아니에요. 사료 괜찮아요. 그 사료에는 곡물이 들어갔어! 개들이요? 우리 인간이 정착을 하고 쌀을 이렇게 재배하면서 인구가 늘었거든요. 인구가 늘었어요. 벼농사를 하면서 인구가 늘었단 말이에요. 옥수수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생기니까 번식을 많이 하면서 인구가 늘었어요. 그때 개가 옆에 있었어요. 개는 3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서부터 우리랑 같이 지내면 이 학설이 꽤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개는 인간과 언제서부터 같이 살았는가? 뭐 4,000년, 5,000년 얘기가 나오지만 아니야. 호모사피엔스 때부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일 때부터 개는 우리와 같이 살았어. 그러면 이 개들의 위는 이거 내가 그만 말해. 내가 오늘 너무 선을 넘는다. 선을 넘어. 죄송합니다. 이거 전문가분들 많이 욕 엄청 먹겠네 또. 이 먹는 거 엄청 예민한데. 여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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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보를 막지 말아라. 정보를 듣고 그중에 선택적으로 취득해서 내 반려견에게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니 김모니카님, 강영욱 선생님 오늘 한잔 하셨는가요?
이게 항상 저 오늘 처음 오시나요? 매주 오시면 '이게 정상이구나. 강영우 훈련사는 이 모습이 정상이구나.'라고 느끼시고 맨날 이렇게 하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시간 되면 피곤하죠. 그러면 안 피곤합니까? 아니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지금 11시 다 됐는데 그럼 피곤하지. 그러면 여러분 안 피곤해요? 자야 되잖아. 자기 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피곤하죠. 뭐 피곤하죠. 근데 알딸딸한 상태에서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 라이브 하는 것도 재밌어요. 네. 피곤하지만 재밌습니다. 네. 아이 배고프지? 근데 저녁을 안 먹었구나. 이게 제가 다이어트를 한참 잘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막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먹었죠, 막 야식을. 이틀 전에 막 낙지도 막 먹고 막 어 그랬더니 어라 금방 다시 돌아갔네. 다시 좀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쪼니님 와이프 몰래 라면 먹방 가자. 어이 자주 오셨네. 우리 아내 지금 주무시거든요. 딱 가서 하나 딱 먹어도 모르기는 해. 네. 어 전콩님이 "노견은 왜 단백질 함량 높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그럴 수 있지. 그 노견은이라고 하기는 쪼끔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단백질을 분해 흡수하지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가요. 있다 그래요. 뭐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고 제가 키우는 반려견 중에는 없었고 제가 교육하던 반려견들 중에는 1 년에 몇 차례 만나는 것 같아요.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개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은 이제 단백질이 없는 음식들을 좀 먹이기는 하는데요. 노견이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좀 많이 필요 없나요? 단백질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견이 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마 노견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가 아닐까 합니다. 보통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좀 어떤 집약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거는 좀 안 되긴 하겠지만 대체로 노인분들에게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라."라고 이제 하거든요. 음. 그죠.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아요. 손가락은 괜찮나요? 이 손가락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뭐라 그래. 이게 꼬맨 것을 풀지 않았습니다. 너 좀 잔인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파. 너무 아파. 아직도 아파요. 이게 이제 감긴 하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막 하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이 분대를 물어요. 너무 아파. 이 분대를 이렇게 감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장난감인 줄 알고 여기를 물어. 그래 가지고 "아우 아파." 해 가지고 풀르다 보니깐 지금도 훈련 끝나고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애들 훈련은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이 며칠째이냐. 8 일째인가 7 일째인가. 그러니깐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병원 가서 이렇게 좀 풀으면은 될 것 같아요. 심하게 다쳤어요. 손가락 자르는 줄 알았어. 손가락을 가져가는 줄 알았어 진짜. 김기종 님. "크리스마스에 부활 콘서트 진짜 하는 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걸 왜 나한테. 부활 콘서트를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왜? 우리 형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할까? 잠깐만요. 합니다. 2021 부활 크리스마스 콘서트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홀에서 12월 25일 토요일 날 120분 동안 합니다. 오늘이 딱 D-10일이네요. 여러분, 우리 형님 보러 꼭 가주세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홀. 이야, 딱 한 번 한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냐. 하셔야 되는데. 아니, 진짜 나를 불렀으면 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선글라스 끼고 가발 딱 쓰고 이렇게 짠! 안 불러서 못 갔지 내가. 이게 그러니까요.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코로나 엄청 무섭던데. 근데 조금 경미해졌다라고 하죠. 증상들이 예전에는 막 너무 아팠는데 요즘에는 조금 왜냐면 이제는 제 주변의 분들 있죠. 그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나 격리,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에서 격리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어보거든요. 야, 진짜 아프냐? 야,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좀 머리가 아팠다. 아니면 기침을 좀 심하게 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요 정도만 나오고 아무 이상 없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증상들이 좀 차이들이 좀 있나 봐요. 뭐 있겠죠. 뭐 이제는 뭐 접종을 한 번 맞은 분, 2번 맞으신 분, 3번 맞으신 분, 뭐 개인의 어떤 건강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여하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선 정리를 좀 하죠. 이제 이제 시간이 많이 정리를 좀 할게요. 성견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나 그것을 교육 목적으로 몇 번씩 나눠주는 건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이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반려견의 식욕. 그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먹이를 주는 거지 먹고자 하는 상태이지 않은데도 주려고 노력하지 말자. 안 먹으면 치우자.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리자. 예,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은 반려견들이 정말 밥 먹는 시간이에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혹시 도기족이라고 아세요? 도기족? 도기족. 도기족이라고 모르세요? 도기족? 이거 좀 내가 좀 민망한데 도기족이 침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도기족이 침공했다. 몰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잘 막아야 되는데 그 도기족을 어디서 찾아야지? 음. 어머나. 자, 여기 있다. 이게 내가 말한 개통령과 도기족의 지구 침공. 개통령과 제가 강아지 만화책이 나왔거든요.
개통령과 도기족의 지구 침공. 이 도기족들이 지구에 침공을 했대요. 지구에 침공을 했대. 우리가 막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도 주문을 하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받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인스타에도 한번 올렸는데 왜 모른 척하지? 다들? 인스타에도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왜 못 잡지? 아 참. 이렇게 하여튼 개통령과 도기족의 지구 침공.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여하튼 네. 아니 그런 책이 나왔다고요? 제가 사인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는 거. 제가 여기다 써 드릴게요. 수밤 산책. 우리 산책해야죠. 산책해야죠. 개통령과 도기족의 지구 침공. 요렇게 오늘 미션 요거예요. 수밤 산책, 개통령과 도기족의 지구 침공. 이렇게 해시태그 다셔서 우리 산책해야죠. 산책 갈까? 예. 여러분 산책 꼭 다녀오세요. 이번에는 그 사진에 요렇게 엄지가 같이 있어야 돼. 엄지가. 요렇게 엄지가 같이 있으면 제가 10분을 뽑아서 제가 이 책에 사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10분께 사인을 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배송해 드릴게요. 지금 산책 나가셔서 엄지척 하고 하면서 해시태그는 수밤 산책과 개통령과 도기족의 지구 침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제가 10분께 사인을 쑥스럽지만 사인을 해서 드릴게요. 아셨죠? 파이팅. 다음 주에 뵙자고요. 다음 주에는 무슨 주제로 할까? 어떤 주제로 할까? 어떤 주제로 할까요? 어떤 주제로 하지? 다음 주는 한번 고민해 볼게요. 개통령과 도기족의 지금 침공. 오케이. 네. 오늘 수고하셨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또 봐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봐요. 네. 안녕. 산책 갈까? 안녕. 산책 가야죠. 안녕. 보고 있을게요. 제가 확인할 때마다 좋아요 눌러 드릴게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최고. 안녕.